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종인 씨가 이야기한 70년대 후반 또 당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80년대 초반에 새로운 인물로 세대 교체를 해서 보수가 늙은 보수를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박희석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 뭡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부정 부정투표, 뭐 조작 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데 솔직히 뭐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있습니까? 내용? 사실 저희 유튜브 댓글에서도 좀 조사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나 그런 주장의 타당성이 있으면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 거 그거는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아니라면은 특이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고 지금 지적된 그런 지역구에 한해서는 재검표를 한번 해봐서 검증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무리 지금 막 통계를 해봤자 그건 통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적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만약에 저쪽에서는 그냥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논의의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공직선거법상 그 해당 후보자가 선거 무효 이 소를 제기를 하면은 검표를 다시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후보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지 이거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들이 나서봤자 여러분 상황이 변화하는 데는 별로 큰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 후보자를 갖다가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선거 무효소를 제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지역 투표에서는 지금 많이 졌지 않습니까? 1대1, 그렇죠. 지역 투표에서 많이 졌죠. 근데 그게 진 게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는 물론 많이 차이가 나지만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합치면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구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20% 정도, 20% 포인트 비교했을 때는 정당 투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다. 크지 않았다. 7%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전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파 세력은 아직 건재하다,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입증이 된 거고 다만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우파 정당, 우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기 때문에 우파가 아니라고 이 우파 정당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의석을 미래한국당까지 합치면 110석까지 얻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낡고 늙은 보수 갈아엎을 새 인물에 대한 기대 거의 뭐 그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듯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 김종인 씨는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김세현이라고.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왜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세현 의원이 뭐 금수저죠. 대표적인 금수저 의원인데 이제 요번에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공관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천 작업을 주도를 했는데 김영호 위원장과 함께.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분이 젊은 게 좋다고 아주 많은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공천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공관위원들은 총선 책임에 대한 책임이 패배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떠듭니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더 그 패배에 대한 지분이 큰 거죠. 근데 이렇게 떠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걸 써줍니까? 어려운 매체에서.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또
1980년대에 태어나서 네. 대학을 2000년대에 다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0대. 박 기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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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세대. 네. 어.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내세워야 된다. 차기 주자로 세워야 된다. 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저희가 어떤 사람이 과연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거 그냥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댓글로 네. 과연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계신가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딱 지금 뭐 완전히 대패를 했지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 당선된 110명의 이력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부합하는 인물이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것도 통상적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마치 실제로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대선 주자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씨. 네. 이낙연 당선자. 당선인. 네. 보시면 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낡고 늙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그러면 그런 느낌이 안 든다면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뭐 소위 범야권에서 네. 남아있는 대선 주자 중 하나인. 사실상 한 명 아닙니까 지금? 네, 뭐 그렇네요. 지금,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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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낡고 늙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동아일보 논설 주간이 쓴 칼럼을 보고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80살에 김종인 씨를 영입해가지고 네. 선거를 치르고 네. 그 다음에 선거에서 참패하자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긴다 그러고 다른 당 대표인 안철수 씨를 또 후보로 네. 거론하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의 주역인 홍준표 당선인마저 이제 사실상 내세울 수 있는 그쵸. 후보가 이 사람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 논설 주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꼰대 이미지 풀풀 풍기는 사람이 싫은 것이다. 네. 통합당의 정책이나 비전이 싫은 게 아니다. 통합당 자체가 싫다는 것이다. 네. 확 갈아엎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비대위원장부터 눈길을 끌만한 인물을 세우고 네.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표심까지 확장성 있는 그렇죠. 대선 후보감을 오래 키워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거는 얘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이 생각에 동의하실 겁니다. 네. 아마 잘못된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냐 이거죠. 이 사람 이분도 이제 그렇게 질문했지만 누군가 도대체 그러니까요.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김세현 의원이랑 이제 김종인 전 대표랑 얘기한 게 나이 차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이제 김종인 씨가 이야기한 거는 저의 세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70년대 후반. 네. 김세현 의원이 얘기한 사람은 이제 박 기자 시대를 얘기한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 40대. 네, 30대, 40대. 근데 이제 네. 김세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40대도 이미 노쇠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네. 가급적이면 30대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30대의 후반 정도 되는 인물이 네. 갑자기 나와서 당을 이끌고 대선 주자로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좋습니다. 네, 젊으면은 뭔가 좀 근데 꼭 젊어야 신선한 건 아닌데. 그쵸. 지금 네. 이 미래통합당에서도 젊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총선에서 다 패했지만 네. 뭐 젊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뭐 하버드 출신도 있고 이런 젊은 분들이 와서 당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오히려 당이 마이너스 되는데 일조했지 당이 플러스 되는데 저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신드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당시 안철수 씨 나이가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나이가 49인가 50인가 그랬었는데 그러면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잣대에서는. 네. 근데도 그때 당시 얼마나 그렇죠. 신드롬을 신드롬을 일으켰죠. 돌풍의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나이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네.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그렇죠. 기존에 무기력하고 네. 무능하게 보였던 이 우파 세력을 갖다가 재건하고 그렇지. 전투력을 보여준다면 네. 누군지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거를 이번 투표를 통해서 네. 우파 정당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만 너네들은 솔직히 내가 찍어주기가 싫다는 그렇죠. 그 표심이 네. 정당도 투표와 후보자 투표에서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했던 그 시기,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소장파의 중심에 나서서 남원정이 뭐 지지해서 당대표도 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우파의 젊은 네. 신선한 이제 정치인이 돼서 대권까지 차지한 거고요.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그 구룡 칠룡이 모인 그 어마어마한 보수 정당을 그래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나이도 좀 비교적 젊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일종의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이명박 그러니까 뭐 전 이렇게 대통령처럼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뚫고 그렇죠. 고학을 하고 자수성가를 한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귀감이 되고 모델이 그렇죠.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이 뭔가 나도 저렇게 하면 뭔가 잘 살 수 있다. 네.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인물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박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만약에 우리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드리는 것도 아니 분석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냐면 이게 우리 민간 분야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민간 분야에서 혁신, 네. 파괴적 혁신. 김종인 씨가 파괴적 혁신을 강조했습니다만 김종인 씨가 뭐 여러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전체가 다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 파괴적 혁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업 경영자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에 꼭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도 어쨌든 사업을 했던 사람이 그렇죠.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업인 네. 전혀 기존의 정치권에 몸담지는 않았지만은 이 조직 운영 원리나 세상 네. 돌아가는 이치나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꿰뚫고 있는 통찰력이 있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인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박 기자는 그러니까 이제 젊고 참신한 네. 이제 어떤 기업을 성장시킨 기업인이 예. 그 나이도 젊고 하면은 세대 교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소위 이게 젊은 성공한 기업인들을 따져보자면 네. 대다수가 다 무슨 게임 업체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뭐 이제 뭐 CF로 유명해졌지만 뭐 네. 택진이 형 네. 뭐예요? 하는 뭐 네. NC 소프트라든지 뭐 이제 넥슨이라든지 김종주. 그러다가 네. 뭐 이제 뭐 카카오톡을 네. 한 이제 김범수. 뭐 이런 쪽이 그래도 네. 좀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는 성공한 기업인 예. 뭐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리도 솔직히 뭐 그렇죠. 만무하고 네. 그러면 도대체 과연 누구냐? 네. 누구를 해야 되느냐? 아니 그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데 그 알고 있으면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요. 예, 언급을 좀 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과연 김종인 씨는 도대체 1970년대 후반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도대체 아니 그냥 1970년대라고 하면 되는데 또 40대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굳이 꼭 그렇게 찍어서 얘기한 거는 누굴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원래 좀 이런 모델에 좀 부합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했지 않습니까? 홍정욱 씨. 네, 네. 그렇죠. 홍정욱 네. 씨가 이제 뭐 하버드 나오고 또 네. 어디 가서 뭐 법학 전문대학원 나오고 너 이제 기업을 운영도 하고요. 국내에 와서 이제 기업 운영도 하고 언론사도 운영을 하고 이 외모도 참 출중하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이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뭐 딸이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언급조차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홍정욱 씨가 새 간판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게 과연 우파 정당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저는 지금 이제 우파냐 좌파냐 뭐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박 기자가 더 잘 알겠죠. 이번 선거는 어찌됐든 누가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좀 주겠느냐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영향도 저는 많이 이제 미쳤다고 보는데 뭐 홍정욱 씨 저는 뭐 홍정욱 씨도 근데 그때 국회의원 할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사실 그 한나라당 내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약간 기회주의적이고 박쥐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금수저 그런 행태를 보인다. 좀 뭐 약간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어찌됐든 그래서 당이 좀 위기에 몰려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이 위기에 몰려 있으면 먼저 그걸 수습을 하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내부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서로 싸우든가 해야 되는데 항상 꼭 이런 사람들은 위기에 몰리면은 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홍정욱 씨도 그때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투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홍정욱 씨는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참 도대체 새 인물이 누구여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또 언급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원희룡, 오세훈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솔직히 뭐 원희룡 아까 남원정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남원정이 또 언제적 남원정입니까? 한나라당 때 남원정이었죠. 네. 그 이회창 총재에 그러니까, 반하는 소장파가 남원정이었습니다. 그때 남원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새로운 얼굴로 이 사람들을 내세워야 된다는 건 정말 참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물이 없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이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도대체 미래 세대를 키우지 않고 도대체 뭘 했느냐? 네?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어찌 됐든 그거는 뭐 이제 공천 논란이 많으면서 네. 예를 들어 반대편이라고 잘난 사람들 다 죽이고 여기가 잡을 때는 여기 편 다 죽이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근데 없는 또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소위 정치를 하겠다는 그 청년 세대 있지 않습니까? 청년 세대가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제 제가 기사로도 많이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신모 최고위원 네. 통합돼서 젊다고 네. 한 그 등등이 한 일들을 제가 기사로 썼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더 나이 80에 가까운 아니면 이런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과거 이해찬 전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해왔던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갖다가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은 경험은 없는데 어떤 그런 정략적인 거는 기성 정치인 네. 뺨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 소위 청년 정치인을 네.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럴 거면은 이렇게 경험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미래 세대를 키우지 않았고 그나마 좀 이렇게 그동안에 좀 이렇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린 소위 청년 정치인 중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키울 사람이 없었다. 네, 그런 결론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댓글에 적합한 인물들을 좀 적어주시면 예. 그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찍을 때 예. 한번 이제 독자님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예. 뭐 방송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네. 예,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할 게 있는데 예, 하시죠. 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박희석의 자유로라 그러는데 네. 예,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거 아이콘을 누르면은 예,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박희석의 자유로 예. 세 글자고요. 월간조선 TV도 구독,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